네, 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운수환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진화 발언에 양시장이 1%대 상승했고 코스피는 3주 만에 2,500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더불어서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중 관세율이 현재 설정된 1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2차 전지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 CEO가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4%대 급등하는 등 반도체와 같은 낙폭과대 대형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방어주, 내수주, 관세 비영향권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대중국 관세 인하 검토에 나스닥이 이틀 연속 2%대 마감하는 등 상승 마감했으나 일방적으로 인하 제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상승폭은 축소가 됐습니다. 장중 대중국 관세가 50에서 65%까지 낮아진다는 기대에 나스닥이 4%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머스크 효과로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5%대 급등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이 2, 3%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중국 펜타닐 관세를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새로운 대중 관세 수준을 설정할 것이며 조만간 국내 경제를 위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료 마감 후에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여파와 가이던스가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롤모델이다라고 언급하는 이 맥킨리 대통령의 3대 정책과 그 순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가늠해 봤습니다. 1890년대 후반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맥킨리 대통령은 세 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정책, 두 번째는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 하원 의원 시절 때부터 맥킨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관세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합니다. 맥킨리 관세법 발효 직후에 전반적인 관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관세가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수입 품목들의 관세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관세율은 높아지긴 했지만 또 임기 후반부터 그의 후임자인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때까지는 관세율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킨리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은 상호 관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관세율을 조금씩 낮춰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때와 지금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맥킨리 취임 직전의 미국은 디플레이션이었었고요. 지금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입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이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을 위해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일으켰었고요. 그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 해군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선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통상무역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은 국방 지출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속 조선 쪽이고요.
이 조선을 둘러싼 위성 관측, 방산 등도 함께 고려해 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근본 이제를 통해서 이 금융가 산업자본가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대표 자본가였던 록펠러, 카네기, JP모건 등이 맥킨리 대통령을 후원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가려져 최근에는 덜 부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정책 행보도 결국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 핵심 내용은 법인세 인하와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참고로 금융 규제 완화가 되면 중소은행들의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이는 곧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을 통해 본다면은 가장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해 볼 만한 게 관세 정책인데 여기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뉴스들도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파해와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135만 원을 유지합니다. 3개월 평균 통화치 1년 수익률 변화를 감안한 외액 조정을 반영했지만 25년, 26년 영업이익을 소폭 조정하여서 목표 주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연결 기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2,983억 원, 37.1% YY, 영업이익은 4,867억 원, YY 119%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7%, 36.8%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결 기준 컨센서스를 상회한 주요 원인은 로직스의 1공장부터 3공장 풀가동과 지속되는 4공장의 18만 부분 리터 가동률 지속 상승,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에피스의 기존 제품 지속 성장,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신규 제품 매출 기여도 상승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빅파마의 지속되는 미국 내 투자, 온쇼어링, 리쇼어링 소식에 따라서 영향에 따른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세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제적으로 특정 대응 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우려로 인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 론자 대비하여 매력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여전히 괴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고 지속적인 수주 활동 그리고 시밀러 제품들의 런칭을 통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목표 주가 34,000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2027년부터 세 가지 사업 부문인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주력 산업 모두에서 수주와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연결 기준 3.6조 원,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빌리티 부문의 매출을 봤을 때는 석탄화력 관련된 EPC 프로젝트가 감소됨에 따라 외형이 14.5%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문들이 저수익 부문 매출이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며 1분기 영업이익은 7.8% 상승한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4세대 성장 동력은 앞서 말씀드렸듯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 두 번째는 빠르게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SMR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해외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스터빈 시장입니다. 대형 원전의 경우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올 2분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파트너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MR 분야에서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SMR 상용화 프로젝트가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27년부터 SMR 주기기 모듈에 대한 수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LNG 발전소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 2027년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넷마블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000원에서 48,000원으로 9.4%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2분기 기대작인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가 출시 예정이지만 글로벌 IP를 활용한 만큼 라이선스 비용과 마케팅 부담이 상존합니다. 이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원인입니다. 넷마블의 1분기 영업이익은 30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265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무형자산의 대규모 손상 인식 이후 관련 상각비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3월 20일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2분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RF 온라인 넥스트는 한국에서만 출시되었기 때문에 매출 기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향후 출시될 신작들은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에 편중되어 있는데 RPG 장르에 대한 유저들의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급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최근 넷마블 주가는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 편출과 자회사 넷마블 네오의 상장 추진 이슈로 인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신작의 흥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넷마블은 2분기 3개, 3분기에 2개, 4분기 2개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존작의 하향세가 멈춤과 동시에 신작의 흥행을 통해 외형 성장이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파크 시스템즈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부장 농당 이의진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어 목표 주가 31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P는 34.4배 수준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1분기 프리뷰입니다. 1분기는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약 388억 원, 영업이익은 76억 원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NX 웨이퍼 장비 외에 해외 고객사를 중심으로 TSH와 하이브리드 WLI 장비의 매출 인식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국 쪽으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61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의 중국향 매출 비중은 약 3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높은 중국향 매출 비중을 기록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중국 제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파크 시스템즈의 장비는 양산보다는 R&D와 리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제재 혹은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타 장비사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니드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유니트 실적 어제 나와서 리뷰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었고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상향한 이유는 올해와 내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20%씩 각각 상향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현재 지금 벨라루스에서 감산을 하면서 칼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같이 감산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올해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CCUS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이 크게 상승했는데 1분기부터 가동 시작한 중국 공장이 가동률이 바로 85%까지 올라왔고요. 2분기에는 100%까지 지금 계획된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에 따른 가격 인상이 또 주된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애초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4월, 5월, 6월 가격이 온기 반영되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영업이익도 1,400억 원으로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만약에 지금 낮아진 운임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추가 이익도 개선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주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먼저 일라이릴리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일라일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3상 시험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경구용 치료제를 시장에 최초로 신청한 건 이제 노보노디스크였는데요.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 일라일리가 추가적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는 올해 연초에만 일라일리는 7% 상승하고 노보디스크의 주가는 30%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일라일리의 이 비만 치료제 기반의 이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7.8%로 저희가 이제 비교한 기업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개월 선행 ROE도 지금 한 75% 정도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ROE의 주가를 조금 보면은 한 2018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자본 총액이 이제 갑자기 감소하면서 ROE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때 자본 총액이 감소했던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 좀 한 번에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A 확대, 룩스 온콜로지를 80억 달러에 매수를 하면서 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로 인한 ROE 상승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보면 이 ROE는 자연스럽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한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42.1% 정도 연평균 나오고 있는데요. 반영한 PE 멀티플 배수도, PEG 배수도 시장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라일리가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의 3상을 밝힌 건 올포글리프론이란 비만 치료제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체중 감소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올포글리프론이 이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일라일리는 즉시 대규모로 제조해서 출시할 수 있는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걸 강조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CEO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편리한 알약인 이 올포글리프론이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치브 3상 임상시험의 추가 결과는 올해 말에 공개가 되고 체중관리 요법이나 이런 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먼저 신청을 했던 건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알약 형태의 GLP에 대한 최초 승인이 먼저 이뤄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라일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펩타이드 기반 그리고 일라일리는 비펩타이드 기반인데 일단 이 노보노디스크의 라이벨 수스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고 30분간 일단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가장 환자에게 좋다라는 이제 하나의 제약이 걸려 있지만 이 일라일리의 올포글리프론은 음식물 섭취 제한 없이 1일 1회 복용 가능하다. 이런 점이 조금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록히드 마틴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실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록히드 마틴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향후 2년치의 매출에 해당하는 수준인 수주잔고는 견고한 매출 성장을 좀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밖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중장기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 반영 상대 주가도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지지드립니다. 록히드 마틴의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93%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B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EG 배수도 동종 기업 대비 낮음으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F-35 전투기 판매가 좀 증가한 게 가장 컸고요. 이에 따른 수주 잔고도 성장했습니다. 이번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9.6달러를 기록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F-35 전투기 물량 증가와 그리고 각종 방어 시스템, 사드 미사일 같은 것들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보잉에 밀려서 탈락했고, 그리고 F-35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이나 일단은 우주 시스템 아니면 이런 방어 미사일 같은 것들의 수주 강세가 나타나면서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일단 주당 순이익은 최대 27.3달러, 그리고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최대 한 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최대 30억 달러 정도를 할 것으로 발표했고요. 트럼프 정부의 일단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기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 방어나 우주, 사이버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키드 마틴의 핵심 사업과 높은 접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CJ 대한통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저희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8.3%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1분기에 대한 프리뷰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891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컨센서스는 저희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거로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췄던 주된 원인은 택배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전망했던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절반 이하인 2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 7일 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택배 비용이 늘어난 반면에 내수가 침체되면서 택배 수송량이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5.5% 감소하면서 실적의 하향 조정이 좀 있었고요. 비택배 사업 쪽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변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용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대한통운은 그 전통적인 고객들이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인데, 이들이 쿠팡에게 점유율을 계속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증가가 수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처럼 비효적인 외부 환경을 만나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법정 관리 종료 이후에 가장 낮은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한통운의 장기 감익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일 하나의 특정 플랫폼이 국내 소비 채널을 독점하지 못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의 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쿠팡 로지스틱스하고 CJ 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가장 주가 반등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4월 24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